안녕하세요. 뭐야? 잠시만요. 모니터링 하려는 PC에서 소리가 나네요. 일하다가 사실 어제 일할 게 있어서 밤에 일하다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못해서 사실 밤새 기획안 작성하다가 장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시, 3시 뭐 이때 좀 하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장이 정리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본장은 그래서 좀 정리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아무래도 저가 이제 모닝 드라이빙 할 텐데 그거는 8시 40분 좀 늦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고 사실 왜 그러냐 이유 궁금하긴 한데 그걸 깊게 판다기보다는 이유 대충 보고 결론은 뭐 오늘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오늘 또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어쨌든 상황은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시장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는 야간에 안 주무시고 보신 분들도 보고 있겠지만 이제 약간 좀 종합적으로 하여튼 제가 보고 있던 시장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자료는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못 만들었고요. 하지만 차트 같은 거 보면서 약간 말하듯이 오늘 어떻게 하지? 조금 있으면 6시잖아요. 6시면 미국 본장 끝나고 선물도 본장 이미 끝났구나. 주식 선물도 끝납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끝나고 미국 선물 시장 6시에 끝나고 7시에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은 3.6%까지 상승하고 있고 니케이 225 미국 선물도 4%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1.8%까지 선물 상승하고 있죠. 현물은 끝났고 이제 애프터장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빅테크 또는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는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고요. 오늘 왜 이렇게 폭등한지 뭐 쇼커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겹쳤어요, 사실은. 말로 빨리 말씀드리기 전에 그 차트 보면서 안다.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말만 하는 건 좀 그렇고. 잠이요? 그죠? 저도 자고 싶습니다. 저도 자고 싶은데 시장이 이러니까 못 자는 거죠. 저희는 사실 이제 전 이런 삶을 한 20년, 20년 이상 살아고 정확히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해외 쪽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헤지펀드 하면 잠 못 잡니다, 원래. 그래서 장 움직이면 그 장 움직인 걸 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못 자요.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막 궁금하고. 그래서 좀 자야 되는데 주말에 좀 자겠습니다. 아니요, 주말에 못 자죠. 주말에도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드리고 뭐 벌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보시는 분들이 좀 손실 난 거 좀 메이크업하고 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간 두들겨 맞았으면, 한 달 반 동안 두들겨 맞았으면 벌 때도 있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밸런스. 먹을 때 많이 먹으면 됩니다. 한 달 내내 두들겨 맞았어도. 오늘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죠. 각자 생각하셔서. 우선 보면 야간 선물이 8% 플러스 8%예요. 여기 보시면 일찌감치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일찌감치 여기 새벽 3시 이렇게 3시 30분 보이시죠? 네, 여기 쭉 내리면 그냥 일찌감치 얘는 이제 플러스 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트 보면 이제 뾰족 올라온 거, 요만큼 올라온 건데 이제 일간 상승폭 치고는 꽤 대단하죠. 그래서 야간 선물이 우리나라 야간 선물 뭐 이대로 반영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시작하자마자 뭐 선물 기준으로 플러스 6, 7로 시작해서 서킷도 나겠죠. 또 제가 볼 때 오늘 위로 서킷이 납니다. 그래서 위로 서킷 나면 주식이 정지되죠. 그러면 주식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죠? 두 번 서킷 나면 끝나거든요. 조바심이 나겠죠. 누가 조바심이 나면 COC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월요일에 알룰라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 목표 한 지점이 금요일인데 아마 7월 31일 기준으로 숏을 쳐놨을 텐데 사실 수요일에서 엄청 먹었죠 우리나라가. 수요일부터 먹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먹어가지고 사실 화수 먹었지. 그리고 목요일 어제 조금 먹을 뻔했는데 못 먹었죠. 그래서 되게 조바심이 많이 나는 때고 7월 말에는 좀 거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작아요? 작습니까 소리가? 네. 어떻게 소리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가지고요. 그렇죠. 좀 소리를 키워서 들어보세요. 저는 잘 그 어떻게 기술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야간 선물이 좀 플러스 8%다. 우리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이 플러스 17인데 지금은 얼마야? 지금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9.37%네요. 시차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속슬 얼마야? 속슬이 요거 캡처할 때는 25%인데 지금 27%. 그리고 코르는 34%입니다. 차트 보면 이제 뭐 사실 미약해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게다가 절대 레벨이 낮으니까 올라간다고 해도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 그러니까 막 약간 이 위에서 빠진 거에 비하면 지금 이 바닥에서 좀 상승하는 게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유의미한 지점이죠. 여기 지난번 저점 요게 SK 하이닉스 요거는 이제 코르네요. 코르도 어떻게 보면 좀 유의미하게 지난번 저점 때가 언제냐면 4월 초입니다. 4월 초 그 지점을 이제 그 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죠. 전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한국 관련 미국에 상장된 것들이 대부분 엄청 좋다. 엄청 좋다. 엄청이라는 수식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좋다. 그리고 나스닥도 미국 주식도 나스닥도 2.83. 그러니까 한국 주식 관련만 상승하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텐데 미국 주식 시장도 좋아요. 현물 시장 끝났으니까 나스닥 2.83, S&P 500이 1.69, 다우가 1.2% 전부 다 상승했죠. 금리가 올랐는데도. 그런데 이제 차트 보면 이게 나스닥인데 뭐 얘도 좀 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가 상승하는 거라서 엄청난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급한 쇼커버가 나온 거지. 반도체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가 우리한테 굉장히 엄청 좋은 상황인 거예요. 전체 미국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 안에서도 한국 관련 애들이 좋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도 좋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래서 마이크론이 18%, 샌디스크가 아마 아까 제가 봤을 때는 20 몇 %였는데 지금은 29%네요. 거의 30% 상승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오라클도 많이 올라요. 오라클도 8%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도비 이런 것들도 좀 상승하고 있는 어도비는 빠지고 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죄송합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5% 상승하고 있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주식이 빵 떠가지고 15% 상승하고 있고 메타는 빠지고 있습니다. 8%. 이거 보면 미국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또는 AI로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 중에서도 되게 뭐랄까 깐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도 돈 버는 애, 못 버는 애, 벌지만 그 캐시플로 떨어지는 애들,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반도체 안에서도 또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어도비는 빠지고 오라클은 오르고 뭐 지금 옛날처럼 뭐 AI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뭐 AI 한다고 하면 다 가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재무제표랑 이제 속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못하는지, 누가 잘할 건지. 그렇죠. 뭐 블룸 에너지나 이제 전력 쪽도 좀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이제부터 올라가는 애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번 이번에 떨어질 때 뭐 펀드든
주식이든 국가든 약간 지금 차별화되는 거고요. 금리가 상승할 때 대부분 그래요. 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줄어들 때 속가내기가 시작됩니다. 진짜하고 가짜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꼭 30날 개입하는데 이놈들이 약하게 이거 N 개입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는데 오늘 하겠죠 아마. 오늘 일본 시장 열리면 한 번 더 할 텐데 야간 밤부터 시작한 거는 오랜만이네요. 원래 일본 시장에서 10부터 시작하는데 미국 뉴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건 아마 런던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도 일본에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N 강세 개입, 엔화 매수하고 달러 매도하고 달러 매도하면 달러가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거 쭉 보시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원화는 엄청 강해지겠죠. 그리고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풀리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요 차트 보시면 이때도 한번 했어요. 5월에도 한번 하고, 그 전에도 한번 했고, 약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당국이면,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재무성이면, 여기까지 올린 거 여기까지 올려버립니다. 지금, 예니, 뭐 조금 그 시차는 있겠지만, 예니 크런시 보면 195엔이거든요. 1달러가 195엔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가 195엔인데 이건 선물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55엔까지 밀어버리는 거죠. 여기가 155엔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한국 시장,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에서도 N 개입. 근데 이 정도 밀어놓으면 개입하지 않아도 달러가 약해지고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강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엔화가 강해지면 N 반대쪽에 있는 포지션,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호주 달러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조금 봐야 되고 원화는 제가 좀 전에 강해질 거라고 했지만 어쩌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더 이상 주식에 아무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보실 필요가 없는 데이터다 오늘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차트나 이런 거 보시면 확 꺾이고 있죠. 그쪽 방향으로 쭉 밀리다가 거의 한 달 동안 밀리다가 그 주식이든 개별 주식이든 또는 지수든 환이든 금리만 지금 그쪽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안정적이지 않은 반등이라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쇼커버 또는 포지션 급 전환이고 뭐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죠. 뭐 근데 저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이게 그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는 헤지 펀드 뉴스가 FT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동시에 났는데 이 친구가 만든 거래요. 이 친구가 이제 레오폴드 아셈브레너인데 이거 그 미국 쪽 사진 보면 엄청 잘생긴 걸로 나오는데 FT는 이렇게 못생긴 거 싫습니다. 원래 FT는 좀 까잖아요. 영국 쪽 매체다 보니까 주인은 일본인데 어쨌든 그래서 뭐 엄청난 사람 아닙니다. 20대고 그리고 FTX 그 샘 있는 FTX에서도 일했고 오픈 AI에서도 일했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험이 없는 신예한테 돈을 밀어줄 때가 있거든요. 게다가 규모가 160억 달러면 그렇게 안 커 보이죠. 23조면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레버리지 엄청 쓴 것 같아요. 10배만 써도 230조 원이고 얘만 쓴 거 아니고 아마 한 40배 정도 썼을 거예요. 제 추정인데 몇 배는 아직 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몇 배 썼는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 같은 거 썼으면 마이클 버리처럼 옵션 썼으면 훨씬 더 큰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PB가 프라임 브로커가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었던 거 보면 꽤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잡은 포지션이 이 친구는 이제 AI의 발전을 믿었던 사람이래요. 2024년에 무슨 이 친구가 쓴 논문이 실리콘밸리에서 돌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이 판을 AI 씬을 잘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돈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서 160억 달러까지 된 건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피터 틸이나 그런 친구들이죠. 피터 틸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펀드를 계속 운영한 거죠. 그래서 2024년, 2025년 잘했고 2026년 올해 6월 말까지 이제 연간 수익률이 439%래요. 이 연간인지 누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배 벌고 있었다는 거죠. 7월에 아마 대규모 손실이 난 것 같아요. 이걸 시타델에 다 넘겼대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있었는데 손실이 계속 크니까 시장에서 이거를 시장에서 꺾지를 못하고 꺾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 전체를 시타델에 넘겼대요. 시타델이라고 켄 그리핀이 하는 헤지펀드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블락딜을 한 거죠. 이 포지션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시장에 팔면은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리고 시장에 팔면은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잡은 포지션이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1년 내내 잡았던 포지션이에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전력, 광통신 안 나오는데 하여튼 AI는 될 거니까 필요한 삽하고 청바지 뭐야? 그리고 반도체하고 전력기기 이런 거 엄청 많이 롱을 잡았고 그리고 AI가 되면 망할 게 뭐지? 그 소프트웨어 애들 뭐 어도비 뭐 오라클은 아니죠. 오라클은 아니고 어도비나 뭐 그 세일즈포스 뭐 이런 거 쇼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좀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꺾이면서 전력은 사실 그 전에 꺾였죠. 그 전에 주가가 하락했죠. 그게 아마 5월 중순부터 전력이 좀 안 좋았고 6월 초부터 반도체가 조금씩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조금씩 못 올라갔고 그러면서 6월 중순부터 급격히 반도체가 약해졌죠. 이 친구 포지션이 이제 양쪽으로 깨진 거죠. 그죠? AI는 되고 있지만 좀 성급하게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반도체의 내러티브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니까 그쪽이 특히 이제 제 생각에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잘 안 되면 인허가가 잘 안 나거나 또는 뭐 잘 안 날 것 같죠. 이제 그게 깨지면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 안 짓는데 전력이 왜 필요해? 뭐 그러면서 조금씩 균열이 간 게 이 친구 포지션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게다가 QQQ는 3.5% 올랐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계속 깨지고 있었고 레버리지를 뭐 10배, 40배 썼을 테니까 이거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처럼 레버리지 쓰면 그런 식으로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은 6월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 PB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대요. 얘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건 이제 미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미수 신용 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진콜 나면 넣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못 넣고 이쪽 두 애들 말고 또 다른 PB들도 있는데 그쪽 돈을 빌려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은 이제 시타델에 넘기는 거. 그런데 이 프라임 브로커한테 돈 빌리잖아요. 시장에 금방 소문납니다. 그리고 포지션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직원이 8명 있었다는데 전문 운영력 4명에 이제 사무 처리하고 준법감시인에서 8명이겠죠. 얘들이 얘기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빅숏 영화 보셨겠지만 사무실 같이 쓰면 다 알고요. 금방 시장에서 알아요. 그래서 얘를 잡아먹으려고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얘 이런 포지션 잡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한국이죠. 한국이 어쩌면 거대한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쪽 균열이 가면서 이런 같은 포지션 잡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 포지션을 잡아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폭한 것 같다. 이렇게 내폭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해치 펀드가 공격한 게 아니고 아마 공격한 애들이 시작했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얘들이 이런 우리랑 같은 포지션, 우리나라하고 같은 포지션에 있던 해치 펀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롱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종가에 아마 7월 중순부터는 이제 공격하러 들어온 해치 펀드하고 CTA들이 쳤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좋은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수단도 갖춰졌고. 그래서
운이 안 좋았죠. 운이 안 좋았고 이거를 이렇게 레버리지를 크게 하거나 이렇게 포지션이 드러나거나 또는 너무 쏠림이 있지만 않았으면 어쩌면 순탄하게 AI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AI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 이제 이게 뉴스까지 날 정도면 게다가 이제 블록딜로 넘겨버렸잖아요 포지션을. 그러면 그 시타델이 받았다는 건 시타델은 엄청 큰 헤지펀드고 켄 그리핀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타델이 받았다는 건 나쁘게 말하면 이 시타델 놈들이 쇼치던 거 끝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잡아먹으려고 반도체 쇼치고 뭐 약간 소프트웨어를 걷어 올린 건 별로 반도체 숏이 제일 컸을 거예요. 시타델이 멈추면 다른 애들도 멈춥니다. 그래서 슈카 형도 켰어요? 그래요? 진짜로? 용 이 형도 안 졌나? 모르겠네. 우리 자꾸 겹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닐 거예요. 영 이 시간은 잘 시간이거든. 아 진짜? 아닐 텐데. Anyway, 그래서 일단락 된 겁니다. 숏은 제 생각엔 어제라고요. 맞아요. 축하형 이 시간은 자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공격은 끝났어. 우리 포지션에 불리한 공격들은 끝났어 우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근데 이 상황도 지금 우리가 가격을 보고 추정하는 거지.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어쩌면 이게 이 포지션을 넘겼다가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는 더 뭐 신용 반대매매 나올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 이제 모르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얘도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포지션 다 뺏긴 겁니다. 얘도 이제 쫓겨난 건 아니고 포지션 다 넘기고 힘이 없어요. 이제 이 친구는 사실상 파산한 거죠. 개인적으로 돈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 커리어라고 해도 뭐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짐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쇼커버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대응 전략이죠. 사실은 저는 어제 그 안물라에 월요일 안물라에 이제 제가 보노님이랑 한 15분 동안 얘기한 거 그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둘이 뭐 어쩌다 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내가 숏이라면 목요일에 걷는다. 저는 목요일 아침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노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노님은 이제 파생 포지션 많이 보시니까 보노님은 이제 목요일 장 끝나고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걷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6시는 아니었고 N 개입이 한 제가 보니까 9시부터 우리나라 저녁 9시 21시부터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저는 19시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런던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그들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거고 금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 7월의 마지막 영업일이고 지금 이 강도면 쇼 포지션이든 아니면 원래 그쪽 포지션이든 감아야 됩니다. 여기서 걸리면 여기서 쇼 포지션 못 거두면 지금 한 달 동안 쇼 쳐놓은 포지션 다 손실나서 아마 엄청 빠르게 감아 올릴 거고요. 그리고 롱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동안 이 서러웠던 롱들도 이제 반격의 계기다, 반격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엄청 사들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건 우리나라도 마지막 영업일이라서 펀드나 기관들도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리밸런싱 해야 돼서 마지막 영업일에 그렇게 세게 안 하는데 특히 이제 손절 같은 거 마지막 영업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동안 누적된 손해를 이제 포지션을 정리한다고 하죠. 정리하기로 결정했으면 오늘 할 수도 있어요. 기관들은. 그리고 개인분들도 어제 또 조금 신용 미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오늘 또 반대매매 나올 수 있죠. 반대매매는 이제
유예가 가능한 데도 있고 어디는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정해져 버리면 그 레벨이 어디든 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관마다 다를 거예요. 기관하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반대매매가 원래 나올 게 100이라면 오늘 한 50밖에 안 나오겠죠. 어쩌면 또 어쩌면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팔았는데 상한가에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치면 다 감안하면 오늘 시장 예상을 하면 예상이에요 이건 제가 예상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대응할 거다 이런 말이지 그렇게 된다 또는 그렇게 하셔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뭐랄까 상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저 같으면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좀 모르겠어요 코스닥도 올라가긴 할 텐데 근데 코스닥은 우선 생각하지 말죠 코스닥은 우리 별 관심도 없고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다 따로 하세요 어차피 지금 각기 놀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저는 이제 시작하고 8% 그리고 바로 서킷 걸리면 곤란한데 근데 그러니까 NXT는 서킷이 없죠 없는 것 같아 그러면 8시 시작하자마자 단일 종목들이 엄청 상승하겠죠 단일 종목 만약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20% 그러니까 상한가 가버리면 세울 수 없죠 아마 아 잠깐 쓰는구나 상한가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가려나? 어쨌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타 등등 뭐 짓눌려 있던 전력 이런 것들 빵 켜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분들 물려가지고 가만히 여기 물려서 숨죽이고 계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 물 타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또 물 타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다시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 근데 전 주말에 트럼프가 타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호재도 같이 몰려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주말에 타코할 위험 때문에 제가 이제 쇼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쇼 쳐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주말에 타코할 거 뭐 무서워서 또 걷거든요. 주말에 이제 타코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제 지금 이제 이란이 또 미국 공격해서 미군이 사상자가 또 발생했는데도 원유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쪽 배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상전 투입되고 막 핵 쓰지 않으면 핵까지 쓰지 않으면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배팅하는 애들이 그러면 타코 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숏 포지션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 걷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민첩하게 갈 수 있냐. 근데 8시 시작하면 이게 누를 수 있는 분들이 반도 안 되겠지. 20%도 안 되겠지. 그러면 물리신 분들은 가만히 오늘 그냥 가만히 있고 8월 첫 주에 어떻게 잘 할지 생각하시고 좀 한숨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다 또 물렸는데 내가 저 위에 물렸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꺾이면 그땐 진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제 샀다. 어제 이제 외국인이 샀으니까 어제 종가나 뭐 사실 수요일도 좀 샀다. 그러면 전 그 산 거의 50%를 장중 아무 때나 이건 이제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먹고 있으니까. 뭐 시초가든 뭐 종가든 뭐 저녁 9시 저녁 7시든 아무 때나 반만 어제 산 거에 반만 차익 실현하자. 이건 되게 약간 좀 쫄보 같긴 하죠. 하지만 우선 그렇게 먹고 또 종가에 사면 되잖아요. 그 월요일에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먹어보자. 그동안 계속 깨졌으니까 50%만. 그리고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사기로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어쨌든 목요일에 산 거는 반은 차익 실현해.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살려고 준비해 둔 마음먹은 돈들 있잖아요. 그거는 목요일 차익 실현하고 아무 상관없이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금요일 오늘 살려고 마음먹은 거 오늘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시초가에 50% 사고 나머지는 종가에 50%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트레이딩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장중에 트레이딩 하실 거면 많이 버신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신 분들이나 근데 뭐 이미 수익이 나신 분들이 별로 없겠죠. 장중에 트레이딩 하시지 말고 오늘은 상한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한가로 끝나거나 아니면 밀리지 않을 거예요. 밀리지 않을 거라서 트레이딩을 못 할 거예요, 아마. 밀려야 뭐 샀다 팔았다를 하지.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갈 텐데. 그건 더 얹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예상입니다, 다.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뭐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렇게 겹쳐요. 되게 신기하게. 지금 악재로 보이는 건 또 없죠, 하나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거 오늘 다 뽑는 날인데 지금 해외 선물이 대충 미국 선물 끝날 때 되는데 나스닥 100 선물이 3.68% 상승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안 밀리고 끝까지 가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장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장에서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할 거다가 아니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쇼 쪽에서는. 그래서 포지션이 없어. 내 현금만 있어. 내가 회사에서 성과금 많이 받았어. 아무 때나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포지션이 없다면 현금만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좀 심플하죠. 오늘은 뭐 외국인이 사는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사면 더 좋은 거고. 특히 오늘 외국인이 시작하자마자 막 5천억 사서 시작해서 오전에 봤는데 막 3조 순매수 하고 있어.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이 아니고 다음 주도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외국인이 팔면 조금 꺼림직할 텐데 근데 이놈들이 아침에 장난칠 수도 있어요. 선물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보이면서 중간에 한번 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BOJ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정리를 해보죠. 오늘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근데 이제 이따가 8시에 NXT 열리는 거랑 또 나오는 뉴스 보고서 이따가 8시 40분에 하는 그 드라이빙 그거는 이제 아주 임박해서 전략이잖아요. 요거는 약간 시합하기 전에 막 얘기하는 거고 시합 직전에 하는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리면 오늘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어쩌면 이제 서킷이 걸려서 안 풀릴 수도 있다. 플러스 10%까지 봅니다. 저는 선물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개별 주식은 뭐 SK 하이닉스 진짜 잘 되면 한 25% 상한가 상한가 한번 칠 수도 있고 25% 정도 보고 다른 종목은 각기 알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다. 오늘도 가만히 있는다. 적어도 코스피 기준으로 6,800 갈 때까지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게 요 노란 선 121선 2평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있구나. 121선 2평 여기는 뚫어야 다음 뭐 위쪽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5,000 포인트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또 샀다가 여기서 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계속 거의 하락 추세가 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급등 나온다고 하루 급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 여전히 하락인데 반등했다. 여기가 어쩌면 반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정도지 추세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물리면 가만히 계시고요. 약간 무기력하게는 아니고 이제 좋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산 거 사신 분들은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 좀 사신 분들은 산 거에 50% 정도 차익 실현 하시길 바라고요. 차익 실현했는데 종가에 보니까 아쉬워. 그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말은 장중에 차익 실현해 놔야 흥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차익 실현, 그러니까 팔지 않고 계속 여기서 또 사면 그게 이제 더 얹어지는 거거든요. 팔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살려고 했는데 좀 아쉬웠다. 그러면 오늘 다 실으시면 됩니다. 어제 살려고 했던 거. 되게 모순적인 조언이긴 한데 감안해서 심리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만 있다. 아무 때나 사면 된다. 종목은 뭘 사야 되냐? 시장이 날아간다고 내수 소비, 신세계, 네이버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살 거면 오늘 달리는 건 반도체인 거고, 베팅 하려면 그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주변 주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원래 가지고 있다. 그래도 거기 애드 하시면 안 돼요. 애드 할 거면 가장 섹터에서 가장 1등 하는 애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력에서는 전력 1등 하시면 되는데 그게 하이트진로 이런 애가 막 달리진 않아요. 금융 지주 좋긴 하지만 오늘 여기 베팅은 약간 나중에 하시면 되고 8월까지 볼 거면 금융지주 나쁘진 않죠. 그리고 눌려있던 증권 쪽은 나쁘지 않을 텐데 지금 오늘 섹터를 볼 ETF를 하세요. 그냥 ETF 코스피 200 ETF나 코스피 100 ETF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ETF도 멈추죠 아마? 멈추나? 본주가 멈추면 ETF도 멈출 텐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거나 코스피가 매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해야 되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저 위에서 이제 서킷이 걸렸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까는 건데 이번에 되게 특이하게 서킷이 2번 걸렸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좀 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너무 세게 눌러놔가지고 반발력도 엄청 클 거예요. 그 반발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종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산 거 차익 실현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좀 안 되나. 또 약간 보노님처럼 그때 월요일처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네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추천 아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답니다. 시장은 오늘 굉장히 강할 거고 그렇게 강할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안 강해. 시작했는데 얘가 보합이야.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강할 거라는 가정하에 강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만약에 물렸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어제 산 게 있다면 그건 50% 장중이든 시초가든 나중에는 어쨌든 장중에 한번 청산한다. 그런데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월요일도 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종가에 또 들어간다. 종가라는 건 8시일 수도 있고 저녁 8시일 수도 있고 3시 반일 수도 있는데 그건 각자의 종가가 다른 것 같아요.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8시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내가 노려보고는 있었는데 이번 주에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들고 금요일이 됐다. 그러면 시초가에 50% 밀어 넣는 겁니다. 안 샀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니까. 그 다음 나머지 50%는 장중보다는 전 종가를 추천하는데 장중에도 아쉬우시면 오랜만에 신나는 장이니까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현금만 있다. 아무 때나 산다. 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쇼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럴 때도 있는 거니까 그죠? 쇼치신 분들 있을 텐데 빨리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한 20%는 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20% 가지는 않겠죠. 쇼 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쇼 치는 건 굉장히 낮은 확률 베팅 하시는 거고 사실 수요일부터 쇼 치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죽을 자리입니다. 숏의 무덤이거든요. 이 자리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쇼 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기회가 있어요. 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모두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죠. 굿버스 많이 사셨다고 막 들었는데 모두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롱이 좀 먹게 해주죠. 강해서 제가 시무룩한 거 아니고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일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방송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빨리 자료 만들어야 되고 오늘
오늘 저녁에 또 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지금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6시니까 곧 6시면 다른 주식 방송들이 이제 그 뭐야 유튜브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지상파에서도 시작하고 그거 보시면 되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좀 디테일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사실 오늘은 뭐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의미로 또 비이성적인 장인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저는 이런 장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시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장은 원래 욕망하고 감정이 뒤섞인 거고 이성적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I 내러티브, 뭐 PER 오늘은 다 접어두고 본능하고 뭐야 칩 내 돈하고 본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오늘 대응이에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실 필요 없어요. 장기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잊어버리세요. 아니 구독 취소를 해. 아예 알았죠? 그래서 6시 되기 전에 끝날 거고요. 56분. 빨리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써주시면 제가 아는 한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보고 캐나다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저녁이네. 없어요? 물타기 할 수 있는 사람만 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 취소 감사합니다. 예. 가치 투자자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없네. 예. 갭상하면 팔아야 아니 오늘 파는 날이 아니라니까. 어제 목요일에 산 사람만 파는 거고 아무도 팔면 안 됩니다. 오늘은. 환율 방향. 환율 오늘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엔화 오늘 강세니까 엔화는 사도 돼. 근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요. 알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써? 삼성전자 파업 뭐 넘어가고 커버드 콜 진짜 속상하다는 뭐지? 곧버스인가? 됐죠? 그러면 57분이니까 59분에 끝낼 겁니다. 근데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원달러 환율도 거긴 좀 달러를 사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야 오라클 사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오픈 AI 쪽은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MS도 오픈 AI하고 연을 끊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 소프트뱅크 좀 봐야 되는데 굳이 뭐 잘하고 있는 뭐 구글 사지 뭐하러 오픈 AI 진영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러 사도 돼요. 오늘 달러 사지 마시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네. 지금 사실 이제 큰 펀드들 닫고 있고요. 부동산 몇 개는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신경 안 써도 되고 샌디스크 사도 될까요? 네. 밤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사라고 한 건 아니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다. 실제로 실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말해버려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오늘 다 팔 생각입니다. 포지션이 없어야지. 됐죠? 59분이니까. 그러면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아침 먹고 든든히 시작하시고요. 커피도 많이 드시고 7시부터 미국 선물시장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NXT는 8시 시작이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봬요.